영하 30도, 숨조차 얼어붙는 핀란드의 겨울. 여기 얼음왕국 속에서 사람들의 삶을 바꾼 작은 기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화려한 기술도 대규모 난방 설비도 아닌 단순한 이것 때문인데요. 한국에서 온 이것이 무엇이길래 핀란드 전역을 뜨겁게 달구고 못 구해서 안달났다는 걸까요?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어떻게 핀란드의 겨울을 새롭게 쓰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란드 북부의 작은 마을 루오스토에서 평생을 살아온 아니아 헬리넨입니다. 이곳에서 겨울은 단순한 계절을 넘어 생존을 위한 도전이에요. 마을은 눈 덮인 나무와 얼음 호수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아름다움이 주는 로맨틱한 감정보다 매서운 추위가 일상에서 더 깊게 체감됩니다. 겨울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집 안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바닥이에요. 저희 집은 전통적인 난로가 중심이지만 난로는 한정된 범위만 따뜻하게 만들 뿐 바닥이나 구석진 곳은 언제나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두꺼운 양말을 신고 얇은 이불을 겹겹이 깔고 생활하곤 했죠. 온 가족이 난로 가까이에 모여 하루를 보내는 게 핀란드 겨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에 변화를 가져올 기적 같은 물건이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침 이웃인 마리카 아주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냐, 큰일이야. 한국에서 온 전기장판이라는 게 핀란드에서 대란이래. 너도 얼른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전기장판이요? 그게 뭔데요? 저는 낯선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저에게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전기장판, 핀란드 난방 혁명 불러일으켜. 기사를 읽어 내려가자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작고 얇은 장판 하나가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설치도 간단하고 에너지 효율까지 뛰어나다고 하니 핀란드처럼 겨울이 긴 나라에서는 혁명 같은 물건이 아닐 수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사려고 난리라더군. 하지만 재고가 부족해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래. 마리카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특별하길래 이렇게 난리인 거죠? 정말로 바닥이 따뜻해지는 건가요? 우리 조카가 헬싱키에서 먼저 구했는데 밤새 따뜻해서 잠을 설칠 일도 없었다더라고. 아냐, 너도 구해봐야 해. 지금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 그날 저녁 남편 알렉시와 이 이야기를 나누며 전기장판에 대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알렉시, 이웃들이 말하는 전기장판 들어봤어요? 들었지. 헬싱키에서도 이미 재고가 동난 모양이야.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다니 우리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매서운 핀란드의 겨울을 이겨낼 새로운 대안이 생겼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리카 아주머니와 함께 마을 시장으로 갔습니다. 전기장판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이미 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판매를 시작하기도 전에 상품이 모두 예약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마리카, 이거 정말 살 수 있는 거 맞아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고. 이런 물건은 금세 동난다잖아. 시장 안은 분주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헬싱키에서 친구가 사다 준 전기장판을 자랑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재고가 더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얼굴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판매원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이미 다 소진됐습니다. 다음 입고는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 말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얼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와 마리카 아주머니도 결국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냐, 이거 정말 쉽지 않네. 이렇게 구하기 힘든 물건은 또 처음이야. 그렇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장판이 그렇게 좋다면 꼭 손에 넣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전기장판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전기장판을 사용해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러 블로그에는 전기장판 덕분에 난방비를 크게 줄였다는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마을에서의 소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이 전기장판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재고가 없으면 헬싱키에 있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인터넷을 통해 해외 직구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몇 주 뒤 전기장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겨울을 바꿀 새로운 기적. 전기장판을 손에 넣게 된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기장판을 주문한 이후 우리 가족은 설레는 마음으로 배송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조차 핀란드 겨울의 긴 밤처럼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사람들 또한 전기장판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고 우리 집 역시 그 열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 알렉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아냐, 어제 이웃집 안티네가 새벽부터 전기장판을 구하려고 헬싱키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대. 정말 인기라는 걸 넘어 대란 수준이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안티 씨가 직접 헬싱키까지 갔어요? 헬싱키까지 왕복이면 하루가 걸리는 거리잖아요. 그래도 요즘처럼 추운 날씨엔 방법이 없으니 다들 필사적인 거지. 이게 단순히 난방비를 아끼는 문제를 넘어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는데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 초조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전기장판이 정말 도착할지, 다른 사람들처럼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우리 마을의 작은 우체국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기장판의 새로운 물량이 도착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모두가 우체국으로 몰려간 겁니다. 저는 마리카 아주머니와 함께 우체국으로 뛰어갔습니다. 우체국 앞은 이미 전기장판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냐, 이 줄 좀 봐. 이게 무슨 난리야? 그러게요. 이 정도면 전기장판이 아니라 보물이라도 된 것 같아요. 우체국 직원은 주문 물량을 나누어 주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직원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직원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헬리넨 씨. 주문하신 물량은 다음 주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실망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리카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실망하지 마. 이건 어차피 시간 문제야. 우리도 곧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녀의 위로에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이 전기장판을 손에 넣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야기가 우리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헬싱키에서 전기장판을 먼저 구한 이웃집 안티 씨가 이 물건을 사용한 후 자신의 경험담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꿨어. 이제 밤새 난로 옆에서 얼어붙은 손발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지.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더욱 전기장판 열기를 부추겼습니다. 저 역시 안티 씨의 이야기에 마음이 한껏 들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우체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전기장판이 드디어 도착했다는 연락이었죠. 저는 곧장 우체국으로 향했고 우체국으로 가는 길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금방 우체국에 도착했어요. 우체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택배가 어디에 있는지 찾게 되었고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바로 불렀어요. 헬리넨 씨,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헬리넨 씨 택배가 와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직원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살면서 받아왔던 그 어떤 것보다 놀라고 기쁘게 택배를 받았어요. 택배 상자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상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알렉시, 드디어 왔어요. 전기장판이요. 남편도 기쁜 얼굴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설명서를 읽고 전기장판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사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바닥에 깔고 전원에 연결한 후 온도를 조절하면 끝이었죠. 처음 전기장판을 켜는 순간 그 따뜻함이 바닥을 통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건 정말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난로로도 채울 수 없었던 차가운 바닥이 순식간에 아늑한 공간으로 변한 겁니다. 온 가족이 전기장판 위로 모여들었고 아이들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마법에 걸린 것 같아요. 남편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사람들이 만든 물건이라니 놀랍군.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라니. 이런 행복도 잠시 전기장판이 도착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기장판을 둘러싼 경쟁과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리카 아주머니가 집으로 찾아와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냐, 너희는 전기장판을 받았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이걸 구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재고가 부족하다고 하더라. 그녀의 말에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리카, 분명 곧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문제라서 그런지 다들 예민해졌어.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다고 말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기장판을 먼저 구한 집과 그렇지 않은 집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마저 생겨났어요. 전기장판을 둘러싼 마을의 분위기는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전기장판을 받기 전부터 이웃들은 이 물건의 소문에 들떠 있었고, 받은 후에는 기대와 부러움,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까지 뒤섞인 감정이 마을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물건이 사람들 사이에 깊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족에게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전기장판을 이웃들에게 공유하기로 했어요. 전기장판을 공유하기로 한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추운 핀란드의 겨울, 전기장판은 우리 가족에게도 필수적인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따뜻함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남편 알렉시의 말이 떠올랐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마리카 아주머니를 초대하며 그 첫걸음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리카 아주머니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정말 고맙구나. 그녀는 부끄러운 듯 문턱에서 망설이다가 우리가 권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전기장판 위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따뜻한 바닥에 발을 올리며 깊게 숨을 내쉬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느낌이군요. 그토록 기다렸던 따뜻함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녀의 눈가에 번지는 미소를 보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마리카 아주머니가 다녀간 후 우리는 다른 이웃들에게도 집에 와서 전기장판을 체험해보라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초대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하나둘씩 우리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카이사 아주머니는 약간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내밀며 환영했습니다. 네, 여기 오셔서 따뜻하게 지내다 가세요. 우리 집은 언제든 열려 있어요. 전기장판 위에 앉은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옛날엔 이렇게 다 함께 모이는 일이 흔했는데 요즘은 정말 드물어진 것 같아. 이런 기회가 참 반갑구나.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전기장판 위에서 따뜻함을 느끼며 마리카 아주머니는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카이사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도 뜨개질을 배우고 싶어요. 여기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해서 즉석에서 작은 뜨개질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기장판 위에서 펼쳐진 이 모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서로가 만든 모자와 목도리를 자랑하며 웃음꽃이 피었고, 남편들은 다른 한쪽에서 차를 마시며 마을의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야. 아냐, 고마워. 카이사 아주머니가 제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전기장판이 단순한 난방기기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기장판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집은 어느새 작은 마을회관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공간 때문에 모두를 초대할 수 없었고, 이 상황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 우리 집은 초대받지 못했느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올리비아가 카페에서 말했습니다. 아냐, 내 집만 전기장판을 공유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말이 퍼지자 일부 사람들은 더 큰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알렉시는 곧바로 마을 회관을 빌리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모두가 올 수 있는 공용 공간이 필요해. 마을 회관을 빌려서 전기장판을 설치하자. 이 아이디어는 곧 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고 우리는 마을회관에서 전기장판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는 전기장판 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뜨개질 모임은 물론이고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렸고 어른들은 따뜻한 바닥 위에서 차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번은 마리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전기장판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니 놀랍구나. 따뜻함이 사람의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아. 며칠 후 전기장판의 추가 물량이 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체국에는 새로운 전기장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몰렸고 드디어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이 전기장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전기장판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서로의 따뜻함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를 연결해준 기적 같은 물건이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우리는 이 작은 물건이 만들어낸 큰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장판이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보급된 후 마을은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장판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변화들도 가져왔어요. 전기장판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녹이고 오랜 시간 소홀했던 관계를 되살리며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기장판을 설치한 마을 회관은 이제 단순한 난방 공간을 넘어선 새로운 마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어느새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간이 되었고 전기장판은 그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변화는 점차 외부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역신문은 전기장판이 마을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기사를 다뤘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우리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 작은 마을, 전기장판 덕분에 공동체 회복.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자 전국 각지에서 우리 마을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몇몇 도시에서는 마을 회관 같은 공간을 만들어 전기장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한 전기장판 제조사가 우리 마을 이야기를 접하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제품이 단순히 난방기기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따뜻함을 전할 수 있었다니 영광입니다. 그들은 마을 회관에 추가적인 전기장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며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따뜻함을 서로 나누고 싶어 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작은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축제 준비는 모두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카이사 아주머니는 뜨개질 모임에서 만든 모자와 목도리를 판매하기로 했고 마리카 아주머니는 전통 핀란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 알렉시와 다른 마을 사람들은 전기장판 위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길 놀이를 기획했습니다. 축제의 밤, 마을 회관은 따뜻한 빛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 위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장난을 치며 뛰어다녔습니다. 한 어르신은 기타를 꺼내 들고 연주를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며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전기장판이 없었다면 이런 순간도 없었을 거야. 마리카 아주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전기장판이라는 기기를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울 수 있는 문화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단순히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곳이 아니야. 이곳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마을이 되었어. 남편 알렉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마을 회관은 전기장판 체험 공간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이곳에 와서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핀란드의 혹독한 겨울은 단순히 차가운 계절이 아니라 따뜻함과 연대감을 만들어가는 계절로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마리카 아주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이 순간들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전기장판이 우리 마을을 바꿨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변화를 만든 거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따뜻함은 나누면 더 커진다는 걸 우리는 배웠지. 이제 겨울이 올 때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겁니다. 전기장판이라는 작은 물건이 가져다준 커다란 따뜻함. 그리고 그 따뜻함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들 말이죠.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